정신병적 상태 환자가 지능검사, 특히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검사 반응 특징. 우선은 지능 자체보다 사고 과정과 반응 방식의 이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지 처리와 사고 왜곡이 검사 반응에 나타나는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정신병적인 상태에는 특징이 현실 검증력 저하와 망상, 환각, 사고장애 특징이 있죠. 이때 문제의 핵심은 지능검사 실시 또는 결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검사 반응 패턴과 사고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인지속도 지표가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그 웩슬러 검사 지표 중에 GAI와 CPI가 있죠. General Ability Index하고 Cognitive Proficiency Index가 있는데 이때 그 CPI 인지속도 지표가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적 환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주의력이 저하되고 처리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집중력 및 정신운동 속도가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모터 슬로잉이라고 사고와 행동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 읽는데 오래 걸리고 반응이 느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길고 세부적인 응답을 한다는 게 정신병적인 사고 특징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세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와 바나나는 무엇이 같은가? 그래서 사과는 나무에서 자라고 바나나는 초본 식물이고 그래서 과잉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기계적 반복 또는 기묘한 사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마다 모르겠어요 또는 기이한 답을 해요. 그래서 사과와 바나나 둘 다 우주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사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반복 또는 기묘한 사고를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그림에서 없는 것을 본다고 말을 하는 건데 그림 설명 문제에서 여기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이 없어요. 지각, 왜곡인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없는 것을 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쉽게 좀 정리를 해보면 정신병적 환자는 지능검사에서 인지처리 속도가 낮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필요하게 긴 설명을 하고 기이한 사고를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각하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어서 이제 시험에서 CPI가 GAI보다 낮고 그 주의 집중력이 어렵고 정신 운동 속도가 저하되고 지나치게 길고 세부적인 응답을 하고 기계적 반복 또는 기묘한 사고를 한다. 그리고 없는 부분을 본다고 하는 착반응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종 환자는 지능검사에서 인지처리 속도와 집중력이 저하되고 장황하거나 기묘한 사고 반응과 척반응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언어성 지능보다 동작성 지능이 높을 때 고려해야 할 정신장애 4가지. 이 말을 쉽게 풀면 말로 생각하는 능력보다 눈으로 보고 행동으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더 좋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능검사 구조 이해를 먼저 해보면 언어성 지능이 있고 동작성 지능이 있는데 언어성 지능은 말로 생각하는 능력이고 동작성 지능은 눈으로 보고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성 지능은 단어 설명, 공통점 찾기, 일반 상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바나나는 무엇이 같은가 할 때 답이 과일이다. 뭐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고 동작성 지능은 블록 맞추기, 퍼즐, 그림 배열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해결하는 문제죠. 문제 상황으로 보면 다시 문제로 가면 동작성 지능이 높은 거죠. 그래서 즉 퍼즐이라던가 그림 문제는 잘하는데 말로 설명하는 문제는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가? 이런 패턴은 보통 언어 능력이 약한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다음 장애를 생각하면 됩니다. 뭐 자폐증이라던가
학습장애라던가 뭐 지적장애라던가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떠올리면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 자폐증은 언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 사회적 의사소통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죠. 하지만 퍼즐, 시각 문제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작성 지능이 높고 그래서 자폐적인 장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장애인데요. 이거는 읽기 장애, 그러니까 언어 처리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 문제는 어려운데요. 퍼즐 같은 문제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장애입니다. 세 번째는 지적장애예요. 그래서 지적장애 중 일부는 언어 발달이 특히 늦거든요. 그래서 언어성 지능이 더 낮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예요. 이 경우는 언어적 사고보다 행동적 해결 방식이 더 강하죠. 그래서 동작성 지능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전체를 쉽게 설명해 보면 동작성 지능이 높다는 거는 언어 능력이 약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생각하는 장애는 자폐증, 학습장애, 지적장애,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고려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폐증, 학습장애, 지적장애, 반사회성 인격장애다. 우리가 보면 또 한 가지 팁은 지능검사 문제는 이제 항상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올 수 있겠죠. 뭐 동작성이 더 높냐, 언어성이 더 높냐. 이때 동작성이 높으면 언어 문제 있고 자폐, 학습장애. 언어성이 높으면 시각, 공간 문제고 뇌손상, 정신분열이다. 이 패턴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